갈게요. 229번 보겠습니다. 자, 구상법, 국가배상법 2조 1항을 적용할 때, 자, 피해자의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하기 위해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야 합니까? 하죠. 그럴 수도 있어. 손해도 있고 보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익을 줄 수도 있어.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손익상계가 가능하다. 혹은 손익상계를 인정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229번, 9번에 1번은 손익상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손익상계 인정해요. 인정한다기보다는, 손익상계 해야 합니다. 손익상계 해야 돼요. 이익과 손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한다. 아시겠죠? 2번 갑니다. 자, 요거 또 나왔죠? 똑같은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여러분이 지금 기출 반복하고 계시죠? 기출 반복할 때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3번 갑니다.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학년이 체육 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자, 체육교사로부터 단체 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에 휴식 시간에 피해자를 폭행해서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 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단체 기합을 그러니까 지금 단체 기합을 A 때문에 받았어. 단체 기합은 뭐예요? 단체로 받는 거죠. B도 받고 C도 받고 D도 받고 다 받았겠지. 잘못은 누가 했어? A 때문에 받았대. 그러니까 B가 쉬는 시간에 가서 A를 때린 거야. 그러면 이게 A와 B와의 관계의 문제지. 단체 기합을 준 선생님의 과실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야, 지금. 선생님의 과실은 없죠. 그럼 무서워서 단체 기합은 요즘은 안 주겠지만, 그거를 예측하고, 아, 내가 단체 기합을 주면, 얘네들이 억울해서 얘를 패겠지? 하고 단체 기합을 주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측 가능성을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없다가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4번. 4번 별표 치세요, 여러분. 4번. 자, 여러분. 우리가 손해라고 얘기하는데, 손해를 이제 해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는 생명상 손해, 신체상 손해, 재산상 손해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 항상 어디까지 나와야 돼? 여기까지 나와야 돼. 손해배상을 얘기할 때. 정신적 손해. 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위자료라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리가 위자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자료. 자, 그럼 우리 위자료 인정하죠? 그 얘기는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손해배상, 무언가 우리가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손해는 생명적 생명, 신체, 재산, 정신. 재산에서 끝나면 안 돼. 생명, 신체, 재산, 정신까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위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자료까지 포함하는 게, 즉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틀렸어요. 230번 넘어갈게요. 보겠습니다. 행정부청이 대법원의 법령 해석과 어긋난 견해를 고집했어. 뭔가 지금 고의성과 과실이 큼이 막 느껴지죠? 고집했어. 그리고 계속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어. 지금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계속 고집했어. 그래서 처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당연히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인정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한 과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명확한 과실. 명확하잖아. 법원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령 해석까지 했는데 왜 고집을 해? 그쵸? 보겠습니다. 가번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공무원에 대해서 자기 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 부작위가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따질 때, 자, 첫 번째가 법령의 규정이 있음에도 부작위를 했어요. 자기 의무가 어떤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자기 의무가 법령에 있는데도
부작위를 했어. 그럼 당연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겠죠. 그런데 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요?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자,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렇게도 230번. 자, 국민의 여기서는 세 가지만 써도 돼요. 생명, 신체, 재산상. 자, 생명, 신체, 재산상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 뭐가 0으로 수축된다고? 재량이 0으로 수축돼.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는 얘기는 꼭 그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국가배상 인정합니다. 자, 이건 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령상 자기 의무가 없더라도 그러는 거예요. 법령상 자기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부작위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거고, 법령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번은 틀렸죠. 법령상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부작위 책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없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자, 우리 김신조 사건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자,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다. 자, 등기 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자, 등기를 신청하려면 첨부해야 될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의 일부 기재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른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자세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공무원이 잘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주의 의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 얘기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판례문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형식상 심사 의무만 존재할 뿐, 이렇게 됩니다. 형식상 심사 의무는 형식상 심사 의무라는 건 뭐야? 냈어, 안 냈어? 이런 거 따지는 거지. 그리고 뭐, 항목이 채워져 있어, 안 채워져 있어? 이런 거 따지는 거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판결서의 작성 방식, 기재 형식, 이런 것까지도 따지는 게, 일부 기재상 이런 것까지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일일이 검토하진 않는다. 일일이 검토해야 될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국가배상 책임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와 다가 옳지 않은 거고요. 정답은 2번이고 라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간혹 그러니까 옛날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그쵸? 가스총의 근접 발사. 그리고 정면으로 해서 그 고무마개가 눈에 맞아서 실명했어. 이거 인정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 보겠습니다. 마.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까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뭐랑 비교해야 돼요? 226번에 1번이랑 비교해야 되지. 226번에 1번. 자, 226번의 1번은 우리가 바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건 아닙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하지만 마번처럼 보세요.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는데 이걸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 고의성이 보이죠, 여러분. 고의성이 보이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네, 현실에서 여러분 이런 판례가 있긴 있으나 현실에서 이러한 경우는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뭐라고 주장할까? 결정적인지 몰랐다. 이렇게 다 빠져나가. 그래서
검사의 힘은, 내가 자꾸 요즘 수업 시간에 검사 얘기 자주 하는데, 검사의 힘은 어디 있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진짜 힘이에요. 검사의 힘.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인데, 똑같은 행위인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그거는 범죄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힘이 진짜 힘이다. 이런 것들도 다 고의성, 왜냐면, 그러면 검사가 왜 그럴 수 있느냐? 고의성을 증명하기 힘들어요. 고의성을 증명하기 힘들어. 지금 여기서 얘기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하였으나, 근데 일부러 뺐다. 이거를 증명하기 힘들어. 그건 현실적인 얘기고요. 어쨌든 마번은 맞는 말이고. 자, 231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의 공무원의 선임 또는 감독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민법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아까 이거 설명했어요. 민법에서는 자, 이걸 따지죠. 사용자 면책 사유가 그런 거죠. 사용자에게 자,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선임 감독상의 의무를 따져. 근데 국가 배상에서는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가는 틀린 거지. 이해되세요? 아까 설명을 했어요. 정리는. 자, 나 보겠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자, 국가직 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에 하나지 않고 공무수탁사인 포함돼야 안 돼요? 되잖아. 교통할아버지 대표적인 판례, 그쵸? 공무수탁사인 됩니다, 여러분. 231번. 자,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자,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그렇죠? 공무수탁 사인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할아버지. 그 다음에 통장. 인정해요. 통장. 그 다음에 청원경찰. 자,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는 거. 한국토지공사 인정하지 않은 판례 있고, 또 뭐 있죠? 의용소방대원이 비판을 많이 해요. 의용소방대원. 공무수탁사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답번 보겠습니다. 답번. 자, 군 법무관 임용법에 군 법무관 인용에 관한 법률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어요. 그러면 자, 그런데 이거는 시행령에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법령에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입법 부작이죠. 자, 인정합니까? 이거 손해배상 대상 돼야 안 돼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돼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라 보겠습니다. 당해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를 경우. 자, 피해자에 대한 선임 감독자 원칙은 말도 안 되죠. 비용 부담자도 됩니다. 자, 선임 감독자를 다른 말로 뭐 사무기속 주체라고도 얘기해도 된다. 자, 상위행정청이 되겠죠, 주로.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라는 표현이 틀렸죠. 뭐도 돼요? 중과실도 되죠. 고의나 중과실이니까 플러스 중과실도 포함돼야 되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나번밖에 없어요. 공무수탁 사인. 232번 가겠습니다. 232번.
자,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자, 자, 지방자치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 포함되죠. 하지만 사경제 주체를 쓸 작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직무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광의설. 만약에 사경제 주체로서까지 포함되면은 최강의설이라고 표현하고 사경제 주체 빼면은 광의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광의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형설. 외형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넓게 보고 외형만을 본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지금 1번은 광의설에 대한 설명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2번 법령에 위반하여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즉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아까 설명했죠. 그것도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판례 자체를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청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 혐의자로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동사무소로 전보가 됐어. 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불법행위 아니냐? 나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그런 게 아니라, 이건데 이거 할 때 똑똑해요, 시장이. 다면 평가를 했어요. 다면 평가. 다면 평가를 했다는 것은, 시장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면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례에서는, 원활한, 자, 업무 수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하향 전보시킨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내가 시청 소속 공무원인데 시장이 부정부패했어요라고 신고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계속 일하기 힘들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법원은. 동사무소로 발령이 났어요. 그럼 누가 앞으로 부패 혐의를 신고하게 할까요? 그쵸? 근데 근데 이해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 같이 일하기 힘들겠지. 여러분이 시장이라고 생각해봐요. 힘들겠죠. 또 공무원도 힘들겠지. 그쵸? 그래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못해요. 재산상 침해는 가능하고 생명, 신체상 침해는 불가능합니다. 양도 압류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33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한 경우 가해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대위 책임설은 원칙적으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을 긍정하며 구상권을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로 파악한다. 맞아요. 자, 여러분, 가해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을 긍정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 대의책임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제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는 이제 내비두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긍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잠깐만요. 긍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구상권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다 책임지는 거고, 국가가 다시 책임지는 거고,
나머지 나머지 구상권을 청구하든 말든 그거는 국가와 공무원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입니다. 1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 29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판례일 뿐입니다. 여러분, 판례일 뿐. 여러분, 249페이지 249번 찾아가겠습니다. 249번. 자, 249번에 1번 보면 헌법 29조 1항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거 중요하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런 말이 있어.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요 말의 기초에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구상권 할 수 있다라는 규정하고는 그런 규정은 아니죠. 다만 구상권 행사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를 열어둔 거가 헌법의 규정이고 그 다음에 판례가 절충설의 입장을 취해서 고의 중과실은 구상권 청구하고 경과실은 청구하지 말자라는 입장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헌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헌법상에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남아있다 정도까지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세모로 봐야 돼요. 세모.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경과실일 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그러면 우리 판례의 입장이 절충설이기 때문에 맞아. 맞는 선지인데 이건 지금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가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맞아요. 결과적으로 맞으나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경과실인데 피해자에게 청구해서 피해자가 다 줘버렸어. 그리고 피해자가 국가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도 있거든. 자, 다시. 여러분. 경과실이면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돼, 말아야 돼? 안 져도 되지, 경과실은. 경과실은 책임지지 않아도 돼, 공무원 개인이. 그런데 경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인이 다 책임을 졌어. 그리고 나서 그럼 나는 경과실이니까 내가 대신 냈으니까 내가 낸 돈을 다시 국가에서 주시오. 나는 경과실이 불가하니까 라고 해서 국가한테 받아낼 구상권을 청구한 것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잔 말이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무원한테도 청구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번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선지가 정교하지 못하다. 뭔 얘기하는 건지는 내가 알겠으나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세모 치십시다. 아시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국가와 가해 공무원의 내부적인 책임 중에서 변상 책임에 해당하는데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맞는 말이긴 한데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234번 1번. 판례는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자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의 피해를 입은 경우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면 국가 등에 대해서는 그 규칙 부분의 구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판례를 묻고 있거나 아예 전제가 깔려있지 않는다면 대법원의 입장으로 가는 거야? 헌재의 입장으로 가는 거야? 대법원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대법원은 자 구상권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민간인이 있었어. 군인이 있어.
자, 민간인과 군인이 군인에게 불법행위를 했어요. 민간인과 군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어. 자, 요때, 여기 군인 A고, 여기가 군인 B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군인 B가 민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럼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그러니까 민간인이, 근데, 자, 손해배상 100만 원을 청구했어. 근데 민간인의 책임 부분은 50만 원이고 얘가 50만 원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민간인이 100만 원 다 줬어. 100만 원 줬어요. 그럼 민간인이 야, 국가야, 너 나한테 50만 원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 국가 소속이니까.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안 준다고. 자, 왜냐면 얘 그렇게 되면 얘한테 이중배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중배상이 되기 때문에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구상권 청구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민간인이 자신의 귀책분만 부담해라. 왜 네가 오지랖 넓게 국가 것까지도 다 준 다음에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나는 얘한테 돈을 줄 수가 없다. 왜? 얘가 군인이라서. 얘가 군인이면 이중배상에 걸리기 때문에 나 얘한테는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헌재 입장은 뭐냐면 헌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접근할 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접근할 때 기본권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헌재는 어디에 꽂혀 있냐면 여기에 꽂혀 있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민간인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과잉 침해가 된다. 그렇잖아. 얘는 5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100만 원을 이미 부담했는데 안 주면 이 민간인이 재산권에 대해서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판례는 봐요. 그러니까 판례는 국가가 주는 것이 좋다. 헌재의 입장은 그래요.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대법원의 입장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1번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 이중배상과 관련해서 자, 이중배상과 관련해서 여기만 좀 지우고 쓸게요. 자, 234번 이중배상과 관련해서 자, 이중배상과 관련해서 이중배상의 적용 대상이냐? 자, 여기서 적용한다는 것은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는 거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군인을 적용하네요. 군인이 제일 중요해요. 군인. 그 다음에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 군무원. 그 다음에 경찰. 자, 공무원. 그 다음에 자, 전투경찰 포함해야 하네요. 포함하죠. 전투경찰.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포함 안 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여러분? 공익근무원. 공익근무원은 요즘 뭐라 그러지? 사회복무요원? 근데 판례는 어쨌든 공익근무요원이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 자, 그 다음에 경비교도대. 경비교도대가 뭔지 아시죠? 교도소에서 군생활하는, 교도소에서 군생활하는 거 이상하다. 교도소의 죄수로서 군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관리 업무를 하는 그런 경비교도대원이라고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군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배상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 경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면 숙직실에서 사고가 났다면, 전투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사고가 났다면, 자, 점심식사 중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중배상금지 원칙 적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전투경찰 순경도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단서 소정의 경찰 공무원에 해당한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부정했다. 자, 이쪽은 손해배상 청구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은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된 거니까. 자, 맞는 말이죠. 3번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여기 향토예비군대원 하나 더 쓰자. 향토예비군대원. 네,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익은 군인이 아니다. 4번 경비교도대로 임용된 자는 경찰 공무원에 해당하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경비교도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에 아시겠죠? 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쪽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35번 보겠습니다. 235번. 자, 가는 아까 봤었죠. 이거는 여러분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로 정리하시고 나와 보겠습니다. 자, 행정기관에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 이득은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 관계가 있다고 상당 인과관계 볼 수 없다. 이거 판례문이 좀 이상한데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행정지도로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지도는 따라야 돼요, 안 따라도 돼요? 안 따라도 되지. 예, 그러면 그로 인한 손해는 그 행정지도와 손해와 인과관계에 성립해야 안 해요. 손해 자체가 인과관계 성립 안 해. 손해 자체가 인과관계 성립 안 하니까 이익이 발생했을 때 손익상계 해야 돼, 말아야 돼. 손익상계도 필요 없겠죠. 손해 자체가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되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손해에 대한 얘기 넣고 갑자기 그 이익에 대한 얘기로 갑자기 넘어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가 좀 판례문이 잘 안 읽히는데. 그쵸? 근데 여러분, 요 얘기는 그냥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지도와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익을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야. 손익상계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다 보겠습니다. 다.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직무행위를 수행한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없는 공무원의 행위는 직무행위가 될 수 없다. 틀렸죠? 우리나라는 뭘 택한다고? 지웠네. 외형설을 택한다고. 외형설. 여러분, 울산세관 공무원증 위증행위 기억나시죠? 울산세관. 여러분, 공무원증 위증하는 게 공무원의 할 일이에요? 직무예요? 아니지. 예. 그러면 그걸 위조하는 사람도 주관적으로 나는 지금 공무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공무라고 보여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정했죠.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외형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울산세관 공무원증 위조행위. 울산세관 공무원증 위조행위. 자, 그 다음에 라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성균관대 그 김기정 열사 사건 얘기해줬죠. 김기정이라는 그 대학생이 시위 도중 죽었는데 어떤 공무원, 즉 어떤 전투경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못 밝혔어요. 즉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즉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자,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위법은 판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법관 밑줄 그으세요.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수행상의 의무 위반으로서의 위법이다. 즉 밑줄 그으세요.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수행상 의무. 자, 이건 뭐냐면 법관이 판결을 잘못 내린 건 여러분, 법관이 판결을 잘못 내린 건 위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그러면 법관은 다 감옥 가야 돼요. 근데
근데 그게 아니라 법관이, 자, 근데 법관이 여러분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법개혁한다고 법관들 재판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양승태 대법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재판이 왜 가능하냐? 그거는 법관이 재판을 잘못했다고 재판한 게 아니라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명백히 어긋난 권한 행사를 했다라고 본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 아까 썼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도 명백한 위법인데 굳이 입법 활동을 한다거나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고의성이 이렇게 막 현저히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법관이 아예 부당한 목적으로 명백히 어긋난 판단을 내린다거나 누가 봐도 잘못된 판단을 부당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목적으로 내린다거나. 근데 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 이런 일들이. 내가 보도 법관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지금 네, 자꾸 정치적 얘기를 또 하게 된,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하게 되는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대장동 관련해서 대법관 드러난 거 아시죠? 그런 거야. 그런 거가 옛날에는 있는데 그거를 손해배상까지 가는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명백하게 어긋난 행사, 그러니까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부당한 목적 없었다라고 주장한다니까 법관들은. 법꾸라지들. 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적 얘기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이 뭐 종합해 보시면 제가 그 검사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 정도는 아시겠죠? 그냥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 파. 자, 여러분,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이걸 보장해 주는 거잖아. 그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데, 법한테 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 상처는 오래가. 그 상처가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세요. 검사들, 법원, 그러니까 내가 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법이 나를 어떤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나를 공격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 상처 오래 가요. 자, 보겠습니다. 자, 노래 연습장의 시설 및 영업일체를 양수한 후 노래 연습장 건물에 비해 자, 이건 뭐냐면 자, 명의 변경을 신청했는데 경찰서장에게 풍속 영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자, 거기에는 이미 그 건물은 숙세마건과 컴퓨터 학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수리행위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변경 신고서를 반려한 경우 영업상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학원도 여기 지하에 노래방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청소년 이용하는 학원도 있었는데. 자, 모르겠네요. 어쨌든,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노래방이 있어, 노래방. 자, 노래방.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애들 학원이 있어, 학원.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안 돼. 이게 뭐냐? 풍속영업이야, 풍속영업.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얘는 여기 노래방에 있었고, 이 노래방 이걸 그냥 A에서 B로 영업주가 바뀐 거야. 그래갖고 얘가 자, 일체 영업을 양수했어요. 받았어, B가 받았으니까 이제 영업주 명의 변경을 이제 신청하려고 이 사람에서 이 사람 나로 바뀌었어요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때 A한테 줬을 때도 이미 숙세학원이 여기 학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학원이 있는지 모르고 노래방 영업을 허가해 줬던 거예요. 근데 왜 나로 바뀔 때, 근데 지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업상 손해를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B가 주장하는 거는 이때도 학원이 있었는데 허가 내줬으면서
나로 바뀌었는데 왜 지금은 허가, 아, 몰라, 미안해. 나 지금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영업상 손해와, 자, 맨 밑에 줄, 변경신고서 반려와 영업상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 걸 안 된다고 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상 그 반려행위가 인과관계를 가지려면 반려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반려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반려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애초에 몰랐을 뿐인 거예요. 몰랐을 뿐인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보니까 이전 영업주의 풍속 영업 신고에서 수리행위가 잘못된 거야, 그게. 근데 한 번 잘못했으니까 또다시 내가 잘못을 반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 행정청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 거를 뭐 손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가를 잘못한 거니까 가는 그냥 논외로 치고 나 맞는 거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밑에 개수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나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라 틀린 말이고 틀렸고 그 다음에 라 틀렸고 그러니까 다 틀렸고 라 틀렸고 바 틀렸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6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를 만들려고 너무 좀 인위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이긴 한데 자, 을이 술이 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을을 보호실에 유치하려고 하니까 을이 나오려고 했고 아침 7시까지 보호실에 유치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강제보호의 대상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자, 을이 나오려고 이를 제지하고 그 사례에 반해 강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했으므로 사례에서 을이 술이 취한 상태이긴 하나 자,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강제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술 취했다고 강제보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술 취해서 폭력행위를 한다거나 술 취해서 뭐 다른 행위를 한다고 하면 강제보호 대상이 되죠.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강제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파출소는 지금의 100배 정도 돼야 돼. 크기가. 전국에 술 취한 사람들 다 파출소로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 얘기가 맞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불복 절차를 논하세요. 그랬더니 학생 B가 주치자 을은 반드시 배상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이 맞아요. 배상심의회는 임의 절차예요. 그리고 민사소송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자, 주치자 보험금액 득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실상계가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을이 뭐가 발생? 을이 이익이 발생했죠. 피해도 발생했고 이익도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손익상계 해줘야 되죠. 자, 그거 얘기하는 거고. 4번. 만약 주치자 을이 이건 좀 의미가 있네요. 보호실에 유지되어 강제유지 처분의 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확정되었다면 근데 언제 뭐 보호실에서 한 며칠 있나? 자, 어쨌든 국가배상 청구 시 후소법원의 후소법원은 전소법원의 판단과는 별도로 모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즉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후소법원은 자, 강제유지 처분의 취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했는데 청구시 무슨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취소 소송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있으면 소송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구분해 줘요.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이 바로 발생한다 그러고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자, 취소 소송에서 위법하다고 내린 처분은 즉 취소하라고 하는 처분을 손해배상 소송에서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다른 거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가 됐다 해서 공무원이 무조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처분이 취소된 사실 있죠. 그 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여기서 다시 판단해서 뒤집을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이 드러났어. 어떤 처분의 위법하다고 내렸는데 그것을 취소 소송에서 뒤집을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서는 처분 그 자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요 순서가 이렇게 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결정을 여기서 뒤집을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요 순서 잘 잡아주세요. 순서. 자, 그러니까 4번 선지는 틀린 거예요. 무슨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뭐라고? 취소 소송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자, 네. 자, 일단 쉬었다가 237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